그 현재 한국인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한국적 디자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. K-팝이라든지 K-컬처, K-푸드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듯이 한국적 디자인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개발된 여러 제품들의 특성, 이것이 한국적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식, 경험, 창조성,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과거에는 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지만 지금은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지식 정보를 구할 수 있고 경험이 중요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디자이너들한테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미래의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은 어떤 전문적인 디자이너라기보다는 각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큐레이터로서의 기능을 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디자이너가 단순히 어떤 형태와 조형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그 전문적인 기술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. 이미 글로벌화돼 있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뭐 어느 지역적인 뭐 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국제화가 돼야 돼요. 뭐 당연히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영어를 이제 중요시하게 하고 특히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경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다 영어로 하게 해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외국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. 또 문화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.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개개인이 국제적인 감각을 갖기 위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알아야 한다. 특히 영어는 기본이고 만약에 우리가 일본, 뭐 중국 아니면 뭐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또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언어에 대해서 잘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.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국제화를 합니까? 예.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. 많이. 제가 보기에 최소 10년은 바뀌지 않았나. 우선 제가 이제 아직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항상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할 때는 사실 별로 준비를 안 했어요. 그냥 얼굴 보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강의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했단 말입니다. 지난 3월부터 벌써 3개월 이상을.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어떻게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습니까? 강의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학생들한테 미리 보내놓고 그걸 하다 보니까 더 재미가 나요. 어떻게 보면은 준비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도 우리가 꼭 만나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? 그 정보를 잘 가공하고 가공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그 연습을 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아마 10년이 지나도 선생들이 과연 그렇게 준비해서 영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할 생각을 했었을까. 근데 이제 이번에 해봤기 때문에 참 아마 쉬울 거예요, 앞으로.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. 어떻게 보면은 혼자 한 공간에 이제 자유스럽게 나갈 수도 없고 뭐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없지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상으로 그 많은 커넥션을 할 수가 있어요.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서라도 자기와 연결된 사람들 다 또 인터넷에서 찾아서 좋은 정보나 좋은 걸 받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기회로 인해서 많은 그 미래에 대한 바뀌신 가능성을 오히려 이번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. 디자이너들은 항상 미래를
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의 이런 경험처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또 많은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이버상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능력도 이제 더 배우고 해서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오히려 발전된 미래 생활을 한번 예측해보고 그것을 시도해봐야죠.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그동안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이것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완성하는 거였다면은 앞으로는 누가 프로젝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스스로 찾아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? 오늘 필요한 물건이 뭐 미래는 안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시도해보고 또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걸 받침으로 해서 연속해서 이제 시도하다 보면은 아마 미래에는 대단한 디자이너도 나올 거예요. 쉽게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날로그 상황에서는 아주 제한된 시간, 제한된 장소에서 일이었다면 앞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한번 히트하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이번에 한국의 마스크가 전 세계에 필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? 또 한국의 그 진단 키트가 세계적인 물건이 돼가지고 뭐 없어 못 파는 이런 게 됐는데 하나 히트하면은 세계 상품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한테 아까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더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 세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사실 그 전공을 좋아서 했어요. 취미로 하듯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반을 6년을 했어요.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 그림 그리다 보니까 미대를 가게 되고 대부분 저희 시대에 남학생들은 미술을 잘 그리는 미술반 했던 학생들이 온 거예요. 여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, 미대에. 또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.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밤도깨비였어요. 밤에 잠을 안 자고 맨날 뭘 하고 숙제도 하고 자기 상상도 하고 뭐 낮에는 학교 생활하고 저녁 때 또 알바이트하고 밤에는 또 뭐 하고 집에서 잠자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느냐? 대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.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활을 대학생활, 대학원 다니고 선생님 사무실에서 7년 동안 일하고 또 대학에 교수로 가서 학생들하고 그때 학생들하고 맨날 밤자고 같이 했어요. 그러면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어떤 그 결과도 낼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갑자기 뭐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취미로 조금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유행하는 또 자기 좋은 것만 하는 뭐 이런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미래의 디자이너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학도 해야 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갖춰야 되고 또 특히 컴퓨터 기술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컴퓨터 잘해야죠. 또 많은 데이터, 뭐 AI,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하려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 노력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하면은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